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8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 사업은 37개 사업의 연장 19.4km로 총 사업비는 2,689억 8,300만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5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산 1, 2 도시계획도로 등 17개 노선은 설계 용역 중이며 12개 노선은 보상,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 연결도로 등 8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개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서탄면 소재의 잠수교인 세월교를 국가천 관리계획에 부합한 교량으로 신설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한 도로 통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률 45%로 교각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거더 제작 및 거치, 교량 상부 슬라브 설치와 포장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해당 노선은 국도 1호선과 브레인시티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역 진행 중으로서 2024년 준공 예정인 중부권 버스 공영차고지의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본 노선 중 버스 공영차고지 접촉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여 차고지 버스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에는 총 2010개 노선 연장 763km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사업 등 총 118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적기 정비 및 선제적인 제초작업 추진으로 시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로 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산 사거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송북 지하보도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 특별교부세 8억을 포함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기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겨울철 부실공사 방지 및 장기간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층 지하차도 방제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특고압 수배 전반을 교체하고 2층 지하차도 펌프실에 있는 비상 발전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설하여 강우시 원활한 펌프시설 가동으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12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국의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 출장소에서는 국가 하천 등 총 29개소 86.68km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제초작업,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정비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및 하수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8조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구현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빙기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 및 장기 미착공, 미사용 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중주택 4개 단지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친환경적인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불법 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 단속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조 대규모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등 평택 북부 권역 도시 확장으로 기반시설의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대응하여 인수인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북부 권역의 녹지, 공공공지 등 관리 면적은 기존 관리 면적 67만 9,938제곱미터 대비 약 1.7배 증가한 115만 1,601제곱미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도심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물량 증가분 대응에 맞추어 LH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이후에는 늘어나는 물량 대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공백이 없는 과로 환경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조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 북부권역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식재 등 생동감 있는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도심지와 구도심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녹지 및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계절별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조 안전하고 쾌적한 번면부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 번면 일부 연약지반 침식으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고덕동 1738번지 등 3개소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 번면의 추가 유시에 따라 실시 설계 용역을 보완하여 금년 6월 중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 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간, 야간, 주말 기동반 운영으로 주요 도로변을 상시 단속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 게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2024년도 첫 업무 보고입니다.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과 두 과장님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송탄 출장소가 계속 사업이 37건이 있다고 했고 총 사업비가 2,689억 8,300만 원이고 올해 이제 투여 금액이 70억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요 사업들이 그 현재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송탄 출장소 총 예산이 제가 살펴볼 때 2023년도에는 452억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에 그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340억 6천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23.3%가 감소한 감소액이 105억 8천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계상을 우리 연말에 이제 예산
할 때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건설 예산을 살펴보면 건설도시하고 건축녹지과가 2024년도에는 361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억 3,247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30.7%가 감소가 됐는데 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계속 사업하는데 이게 2,689억이라는 돈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예산이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실링으로 이제 배분이 되다 보니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우리 이제 건설도시과가 요구한 금액이 이제 174억 8천만 원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신규 사업도 있고 이제 계속 사업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뭐 제가 작년에 뭐 소장 왔지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이쪽으로 전출해 오시면서 그 불필요한 사업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 뭐 출장소 앞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우리 출장소 건물 리모델링비 같은 거 쓸데없는 예산은 이거를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111억이라는 돈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200억도 더 필요할 상황에 돈이 이렇게 감소액이 됐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이렇게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절박해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앞으로 시급한 게 뭔지 잘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좀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제 2024년 추진사업 총괄표에 보면 야생동물 생태 관찰원 진입도로 이게 지금 올해 그 예산이 총사업비 30억 정도가 하고 25억 정도가 투자돼서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그 317번 도로 생태공원 아니 그 덕암 훈치휴게소에서 덕암산 가는데 그 길인가요 이게?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진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진이가 생태도로가 어떻게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진이 동천리에 예. 이제 그 동물보호소 뭐지 그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센터 아니 그 관리. 예예 동물 보호센터 예. 그 진입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22년도인가에 이제 준공이 이제 도로가 됐고 예.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요, 예. 의원님.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일부 안 된 도로를 이제 완공시켜야 되는 이 도로 사업입니다. 예. 이거 좀 저기 뭐야 거기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차후에 좀 자료 좀 한번 좀 살펴보게 좀 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산대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이게 약 한 300m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산대초등학교 그 입인데 거기가 이제 도로가 비좁아서 녹록길, 학생길, 그 버스길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예.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을 때 요거를 2022년도 초에 제가 다뤘었는데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고 보상 문제가 해결이 지금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예. 이게
그 학교길에 학부모님들이든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그 민원이 초래됐던 사항들이고 이게 학교길 좁은 학교길에 학생하고 농기계하고 학생 통학버스가 같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학생 수는 그때 당시 23명, 그 유치원생이 뭐 12명이고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우리가 학교가 있으면 학교길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요새 네네.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 닫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이 학교는 아직도 폐교는 안 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편 사항이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직 보상 문제가 이게 벌써 한 3년째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행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이게 이제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있고요. 예. 해서 하여튼 올해 여기 37개 사업은 예. 뭐 보상이 됐던 설계가 됐던 뭐 됐던 하여튼 첫 삽은 뜨는 이제 시작을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정된 예산에 이제 하여튼 뭐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제가 들었는데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쓰는 거야 뭐 걱정하겠어요. 네, 없는 네. 예산 쪼개서 쓸 수 있는 것도 소장님의 그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서정동 저기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서정동 한 건이 있는데 서정동 소로 2-103호 도로개설공사 55m인데 이게 장기 미집행 됐던 도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회 추경에 예, 이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이제 5억인데요. 예. 일회 추경에 5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날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게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 서정동에 284-6 하고 284-1에 그 소방도로가 한 수십 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그냥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 소장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걸 조속하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로가 한 2m인가 이렇게 보니 해서 차량 통행이 잘 안 되는데 이게 4m의 그 개상이 벌써 한 소방도로가 오래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이거든요. 이것도 소멸되거나 소실되기 이전에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도로 이제 주요 시설물 뭐 이제 이런 정비가 있는데 그 도면쯤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주민 그 참여 예산으로 이게 이제 개상이 됐는데 이충동 663번지. 예. 근데 저기가 어떻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인데 저 도로를 어떻게 저기 보행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 도로가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제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도로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가로등이 6개인가 있는데 지금 낮게 돼 있는데 그 오래된 가로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보도를 정비하고 또 그 가로등 그 등을 새거로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이. 예, 보행자 전용 도로로 이제 넓게 돼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나지막하게 그 보안등이죠. 보안등 6개 있어요. 보안등, 예. 그래서 그 바닥하고 바닥 재정비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안등을 새거로 교체하는 공사. 저기보다 더 시급한 그 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어디냐면 그 그 저거 아니 여기는 네. 이제 됐고요. 제가 저기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 예예 알고 계신 올라오다가 거에 대해서, 우측으로 예. 주유소하고 사이에 저것도 거기 이제 있습니다. 민원이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올해 예산 서 있는 거죠. 예, 서 있습니다. 예.
예, 주민 제한 예산으로 예, 주민 참여 돼가지고, 예산으로 서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이 더 신속한 것 같아요. 본 예산보다. 이게 보면 그 이제 배분된 예산 갖고 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예. 조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예, 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화면 끄셔도 돼요. 그 장당 초등학교 그 주변이 2003년도, 2005년도에 입주한 상가 건물들이 밀집돼 있죠. 예, 장난초등. 예, 예, 예. 작년 8월에 제가 그 우리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팀장님 이동필 저기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셔서 팀장님하고 거기 민원이 있어 갔는데 바닥이 다 갈라지고 치마되고 예, 거기가 봤습니다. 굉장히 예, 예. 저기 막 울퉁불퉁하고 균형이 이렇게 불균형해요. 그래서 시민이 너무 다니다 보면 보도브록 때문에 넘어지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 예산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동필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바닥이 다 해서 지하로 물이 막 스며들고 이러는데 예, 단위 사업 예산으로는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보도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 통예산인데요. 거기에서 그 집행 가능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민 참여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 다뤄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 한 번도 보도브록 정비가 안 되고 바닥 뭐 이게 보수가 안 돼 있던 곳들이거든요.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의 격차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신도심과 구도심 할 때 잠깐만 상권도 이전을 해서 병원이고 뭐 약국이고 다 신도시로 이사가 버려요. 그 주변도 가까우니까 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거리 그 환경이라도 좀 쾌적하게 해줬으면 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장님 잘 살펴보시고 잘 저기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산 사거리 송복 지하차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공사인데 이게 지금 19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그 깊게 들어가 있는 지하 차도를 폐쇄한다는 거, 지하보도 폐쇄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하보도를 폐쇄하면 거기를 메꾸나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예, 메꾸는 겁니다. 예. 메꾸고 거기가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속 카메라도 8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다. 예, 예. 그런데 그 횡단보도가 전에도 제가 이제 전에 93, 4년도에 제가 이제 그쪽에 살아서 그때 민원 때문에 그 지하 차도가 생겼고 이제 이래서 그게 이제 근데 그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깊이가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위험하고 맞습니다. 예, 예. 밤에는 막 진짜 네, 좀 불량 청소년들도 막 거기에 있고 이제 이래서 이게 위험한데 이게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그 내려 쏘는 길이죠 일본 예, 국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여기 그 횡단보도 이거를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디께다가 설치를 해줄 건지 사거리잖아요 거기가. 예, 예. 사거리 다 이제 네 군데 다 이제 횡단보도 설치하고요. 그 이제 과속 카메라 8개는 교차로 네 군데에 예, 네 군데에 2개씩. 두 그러니까 개씩. 오자 삼거리부터 이제 여기 그 대림 아파트 여기 도서관 송복사거리, 예, 송탄 거기까지. 출장소, 하여튼 안주 아파트. 네 개 교차로에 상하 2개씩 카메라 설치해서 8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디다 8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거고 횡단보도 설치할 때 거기가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장 할 때 도로교통공단 자문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도 거쳤습니다. 다 해서 그건 도로교통공단에서 여러 번 나와서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가 그 여러 번 검토해서 결정이 된 물론 사항입니다. 이제 잘 해주실 예, 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일본 국도 차량이 빈번하게 그 다니는 곳이고 내려 쏘는 길이고 이제 네, 네, 위험을 맞습니다. 한데 시민의 그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62페이지에 쾌적한 도시 녹색 도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녹지 가로하단 공공지 유지 관리가 이제 권역별로 있어요. 이제 기존 녹지 이제 구도심 산업
구도심과 산업단지 고덕하고 신도심 녹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1번 국도 유유부지가 있죠. 여기에 그 어디냐면 첫 번째 2023년 주요 추진 실적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장당동 568번지 일원이 어디냐면 그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앞인데 거기에 뭐 조그맣게 그 유유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그 쌈지 공원식으로 조그맣게 공원을 했는데 그 유지 관리비가 여기 또 꽤 들어가죠. 해마다 이런 화분 같은 거 홍과시 보니까 홍과시 관목 뭐 이런 거를 좀 다시 식재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그 이게 초화류라든가 화분 뭐 이런 게 좀 식재를 꼭 하셔야 되는지. 네, 건축농지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화단 자체를 계절별 꽃식재로 해서 아름답게 조성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들어가거나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던 대로 가로 환경이라든가 깨끗한 도시 환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그 좀 알죠. 이렇게 장례식장 앞에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가로하단도 중요하지만 그 장례식장을 그 한간에서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산 많이 투입하는 것도 뭐 예쁘게 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상록수 그 나무를 식재를 해놓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이런 쪽에는 조금 저거 뭐 에메랄드 그 그린 이런 조그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식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꽃을 늘 식재하고 이러려면 번거롭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 좀.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예,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예, 국기지 예, 알아요. 국유지인데 예. 재산소관청이 여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협의를 했더니 지정물 관련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못 심게끔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가로 하단으로 이렇게 화분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그 앞에 조그맣게 조성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좋은 의견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걸 추진해 보려고 했던 건데 관련 부서 그 재산부서에서 그렇게 협의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는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1,000개의 행복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이것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올해 푸른도시 사업소 뭐 이렇게 개수를 보니까 한 150개 정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틈만 나면 틈새만 있으면 갖다 공원 조성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것도 뭐 녹색 그린웨이 해가지고 그 우리 평택이 또 그 산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과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출장소 쪽에서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하고 그 조그만 그 화초용 그 상록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한번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또 그 7번째에 보면 그 서정리 1-1구간 우리 문해관에서 이충 레포 쪽 교차로까지의 구간인데 이것도 작년에 그 예산 뭐 1억인가 이게 가져다 하신 거죠? 근데 거기도 뭐 이제 그 벚나무 옆에다 뭐 쓰레기통도 설치해서 거기다 뭐 화분 조성도 한다 이랬다가 이제 민원이 제기돼서 이거를 뭐라고 철거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억이라는 돈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요 나무 식재했다 그러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해도가 좀 안 가요. 아, 네. 그 나무 식재 너무 위주가 아니고요. 썰렁하고 별로 잘 못 해놓으셨어요. 예, 예.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목적 나무 목적이 아니고요. 예. 그 띠녹지 그쪽 그 개선을 해서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띠녹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이렇게 촘촘히 심어져 있고 이렇게 예쁘게 돼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했던 누가 봐도 그런 그 인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뭐 이게 보조금인가 이렇게 받아오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좀 이런 거 할 때 좀 고려를 하셔서 미관도 좀 봐주시고 그 에메랄드 나무라고 조그만 나무 그것만 쭉
10만 원 제가 그 개수 세다가 말았는데 얘기를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분해관 앞쪽에 그분들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도 몇 개 깔아놓다 말고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우리 송탄 출장소의 미관을 좀 살펴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정당인들은 정당에 게시대만 이제 걸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출장소 앞에도 봐보세요. 어제도 우리들이 밥 먹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버젓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 거는 철거 못 하시나요? 지금 등기소 앞쪽 그쪽 길 건널목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 코롱 하늘채 아파트 이런 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막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요새는 개도를 안 하고 단속으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다는 게.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살펴보셔서 거리 우리가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분양 뭐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이래서 건설이 하얀 길에 접혀져 있는데 그분들이 막 그런 거를 좀 달고 싶은데 왜 저런 건 놔두고 자기네들 거는 붙이기만 하면 떼고 못 붙이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정당인이나 민간인이나 함께 다룰 수 있으면 함께 달고 못 다루면 함께 못 달 수 있는 이런 방편을 연구를 하셔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송탄 출장소 북부 지역 굉장히 낙후된 구도심이죠. 우리 송탄 출장소 쪽 북부 지역이 잘 발전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최승화 소장님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계시는 동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건에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뭐 좀 조용히들 좀 해주십시오. 네. 기존 인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난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대로 지금 다 하자 보수 받고 계세요? 지금 하자가 보통 2년입니다. 네. 준공후 2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그 이전 이후의 거는 저희들이 이제 완료되고서 받고 있거든요. 2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다 하자 예, 보수를 예, 받고 하자. 있냐는 얘기죠.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이제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게 고덕 택지지구 2-1, 2-209하고 2-2 단계? 예, 요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합동 점검을 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합동 점검이라 하면 그 점검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그냥 나가서 하는 겁니까? 요거는 2023년도 6월달에 작년에 했습니다. 네. 그래 올 초에도 했었고, 근데 저 말씀하신 그 위원들은 따로 별도된 게 아니고요. 그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건축녹지과하고 또 LH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물 설계 도서대로 됐는지 여부 확인하고 또 시설물이 안 돼 있으면 또 보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 내용이 뭐 상하수도라든지 또 뭐 녹지라든지 뭐 공원, 가로등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저번에 우리가 그 현장 점검, 현장 활동을 한번 나갔을 때 보니까 그 한백산인가요? 그 좀 뭐 어디 그 공원 그쪽에 보니까 상당히 그 시설물이 새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좀 하자가 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다 포함돼서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 사항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도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보안 사항 같은 거가 되게 뭐가 많이 있습니까? 주로 고사복이 좀 있고요. 고사목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수라든가 이런 트렌치 같은 거 네, 있잖아요. 트렌치. 빗물 방지에 대한 저 흐름이라든가 유속이 원활치 않은 거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크게 뭐 이렇게 뭐 잘못되거나 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하기 때 필요한 것들 이런 이제 합동 점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보안 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적 사항이 그 시행 주체에 이제 통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시행 주체는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인수인계 안 받습니다. 받으시니까. 예, 예. 그래서 올해 받는 게 작년에 그거 받으라 했는데 그 네. 보안상이 안 돼서 지금 올해 받는 겁니다. 뭐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잘못 인수를 받게 되면 오롯이 다 우리 시 예산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관리 예산 확보라고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에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관리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녹지 예산이 42억 4천입니다. 올해.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녹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제 산단이라든가 구도심 이런 내용 포함된 게 지금 34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요새 요 34억을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예산은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확보돼 있다는 확보는 돼 말씀이시죠? 있는데 뭐 저 추경이나 뭐 이런 걸로도 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후에 이제 인수 예정이 3단계가 있고 브레인시티가 있어요. 브레인시티도 대단히 큰 택지개발 지역인데 이 부분도 철저한 점검을 잘 하셔서 인수인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르는 뭐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은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고덕이나 뭐 브레인시티 이건 인수 관련돼서는 계속 뭐 행감 때뿐만 아니라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관련 부서들 인수 관련 부서들 리스트 현황 같은 거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의 웬만한 부서가 없었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그 리스트 자체도 없다는 거죠. 도서에 비교 대비해서 리스트 자체가 없는데 가서 합동 점검을 하면 과연 어떻게 점검해 가지고 할 거냐 그런 건 좀 관련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인수를 받고 나서 뭐 하자 같은 경우를 나름대로 뭐 몇 년에 걸쳐서 뭐 하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나중에 인수돼서 그걸 체크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됐든 뭐 관련돼서 관련 부서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이은하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드려서 그 부분은 빼고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작년도에 송탄 출장소에서 방지턱 한 몇 개 정도 설치하셨습니까? 자료가 없나요?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뭐 추측건데 상당히 많은 방지턱들을 아마 설치를 했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과장님 혹시 방지턱 설치 기준 좀 알고 계세요? 예, 폭은 3.6m고요. 산이 예. 예, 높이는 10cm 이내입니다. 아니 제 말은 그 규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설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알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지침이 있다는 건 예.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면 거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과속 방지턱이라 하면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에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 방지턱은 형체에 따라 원호형 과속 방지턱, 사다리꼴 과속 방지턱, 가상 과속 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 방지 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단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시간당 이제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횡단,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정운화 시설의 하나로 과속 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30km 이하인 데에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항을 보면 설치 장소를 보면 지금 몇 개 항이 있는데 과속 방지턱은 일반 도로 중 집산 및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간 중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 교통 상황과 지역 여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통행 안전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그린공원, 마을 통과 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두 번째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세 번째는 공동주택, 그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네 번째로는 그의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그 다음에 나항에서는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시간당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정운화 시설이 하나로 과속 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의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속도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서 이거를 감속하기 위해서 완전 그 방지턱을 대부분 놓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교통 그 시설 지침에 보면 30km 이하인 데를 설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은 도로관리청이 여기서 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청은 우리 이제 지자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웬만하면 속도가 많은 데가 아니라 이래 적은데 안전구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한다는 기준으로. 근데 그 의원님 그 과속 방지턱 설치도 그 판단을 누가 해주자면 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야 이제 설치가 되기 그건 알고 때문에 있는데요. 하여튼 그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이제 올려도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경찰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지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제가 어디라고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600m 구간 안에 한 9개 정도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예? 그것도 뭐 직선도로라든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꼬불꼬불해서 이제 속도가 많이 달릴 수 없는 지역들.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속방지턱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데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방지턱이 있으면 그 농기계들이 그게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기계들이 다 고장나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시골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간다든가 뭐 차를 타다 보면 이게 덜컹덜컹거려서
잘못하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런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면밀하게 그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